안녕하세요. 배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란 매매 등의 유상계약서에서 그 목적물 자체에 배수인 등의 수령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배도인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 책임으로 주요 특징은 배도인의 무과실 책임이고 배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되고 하자 전부는 매매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매매 계약과 이행 완료 시점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 완료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배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하자담보 책임 인정 조건은 계약 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 배수인이 계약 전에 하자를 몰랐던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계약 이후 하자 발생이나 배수인이 계약 전 하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수인이 계약 전에 알았다면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고 하자가 계약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배수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제580조 배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에 제580조를 준용해보면 매매의 목적물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배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계약 해제권은 배수자가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배수자가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근거 법령은 제582조에서 배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권리는 배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165조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하자담보 책임 면제 특약 유효 여부는 제584조에서 배도인은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배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걸 해석해보면 배도인이 알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 이후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이고 따라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배도인이 고지하고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면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으면 배도인은 특약을 이유로 하자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울고법 85나 4190 판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도인이 매매 목적물 활용에 따른 관계 법규 규칙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특약하였다 할지라도 배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를 알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이상 배도인은 위 특약을 이유로 하자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어를 복귀한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각 공고를 함에 있어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채비지로서 표시하였고 지목도 대로 등재되어 있었음.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활용에 따른 관계법규 규제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으니 피고의 위 담보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하지만 피고는 위 재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대지 밑에 국어가 관통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특약을 이유로 담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을 면책시키는 특약 조항은 유효하다. 대법원 90다 9281 판결은 특약 내용에 매도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등기부상 목록과 물건 현상의 상위 또는 부족 2. 시가지 계획, 편입, 환지, 증발, 개발 제한, 기타 법률상 또는 행정상 규제로 인한 권리의 제한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4. 기타 매매 목적물 자체의 하자 또는 권리상의 모든 하자라고 했고 원래 민법 제584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이 당연히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 숨어있는 원인 무효 사유 존재 등 권리상의 하자 유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 매매에 당하에는 후일에 야기될지도 모를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하여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매매 계약서에 담으려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이와 같은 하자담보 책임의 면책 조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 제5조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권리상의 전부 또는 일부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대법원 94다 23920 판결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이 민법의 지도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주문자가 하자 발견 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주문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제품의 선적 시 주문자 측 직원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이 검사는 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상의 지급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용장상의 이런 지급 조건은 주문자로서 일단 검사해보고 인수할 수 있다는 권한 유보의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아니라 그 제품의 하자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어서 그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주문자 측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매매 목적물 하자 여부는 계약 당시 기준으로 대법원 98다 18506 판결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정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매수인의 행사 방법은 대법원 2003-20190 판결에서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 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 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과 하자 담보 책임을 경합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2002-51586 판결은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내푼 다음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 시행자와 사이에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 취득 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안정 이행으로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 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 여부는 대법원 2011-10266 판결에서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6개월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권리의 내용,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5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 10년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폐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갑이 을 등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을 순차 매수한 병이 부동산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 후 갑을 상대로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이 병에게 위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갑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갑의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입니다.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인이라고 특약을 적어도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는 부산지방법원 2014 가단 218364 판결에서 보일러 배관 밸브 및 주방 인터폰은 이 사건 세대를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기본적 구성 부분이므로 비록 장기간 사용 시 고장나기 마련인 부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장난 채 매도된 경우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되고 마루판 치마 현상은 갑 3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치마 형태와 정도, 면적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현상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역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인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는
아파트 매매에서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으로 주로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 감손 등을 염두에 두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지 이 사건 각 현상, 특히 광범위한 마루판 침해와 같은 현상으로부터 면책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대의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라고 했습니다. 매매계약 4개월 뒤 누수가 발생해도 매도인의 하자보수 책임이 어렵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가단 5093655 판결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 계약 당시에 약 14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었고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실, 아파트와 같이 상시 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건축물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벽체 등의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여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18년 3월경 처음 내부적 원인으로 인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누수 원인 탐지 결과 누수 원인으로 밝혀진 보일러를 교체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까지는 물론 2019년 10월 24일까지도 누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사실, 2019년 6월 17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과 원고들이 두 차례나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누수 현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도 시설물 하자나 거주에 불편한 사항이 없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19년 8월 16일 했는데 2019년 10월 24일자 누수 현상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는 약 4개월, 소유권 변동일로부터는 약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 및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년 10월 24일 이후 누수는 이 사건 아파트 노후화에 따라 그 무렵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일 뿐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또는 소유권 변동 시 이미 누수 원인인 하자가 현실화하여 존재하고 있었다가 뒤늦게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2017-202050 판결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정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권한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면제의 특약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본 부동산에 대한 노후화를 감안하여 매매 대금을 산정하였고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건물의 하자, 균열, 누수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본 부동산의 하자에 관하여 잔금일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며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본 부동산의 잔금 혹은 계약일까지의 하자로 인도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정한다. 매수인은 현 건물의 누수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등 담보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현 건물의 마루판 치마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등 담보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등으로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